40년 우정, 사랑으로 피어나다. 중년의 민수와 현아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초등학교 첫 만남부터 시작해 학창 시절의 장난, 직장 생활의 고민,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까지 서로의 삶을 늘 함께 나누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정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강변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났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과 따뜻한 햇살 속에서 민수가 말했다. 현아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현아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운명을 같이 한 거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 난 오랜 시간 널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널 사랑했어.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나랑 연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현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40년 동안 친구로만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내비치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살짝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점점 부드럽게 열렸다. 민수야, 나도 사실 내 마음 알았어. 그동안 몰랐던 척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시작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우정 속에서 싹튼 감정이 이제 사랑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함께 걷고 떠들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40년을 친구로 살아온 만큼 이제는 연인으로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와 현아의 사랑은 오랜 시간 쌓인 우정과 이해가 결국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대가족 3대의 가족여행. 한 가족이 오랜만에 3대가 모여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할아버지 민수와 할머니 정희, 부모 세대인 현수와 수진, 그리고 손주 3명까지 총 9명이 함께였다. 처음에는 사람 수가 많아 일정이 복잡하고 서로 취향이 달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자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첫날, 모래사장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과 동생들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모래 위에 앉아 손주들과 작은 모래성을 쌓으며 우리도 이렇게 함께 놀았었지라고 미소 지었다. 부모 세대인 현수와 수지는 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행복한 모습을 남겼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숙소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손주 한 명 한 명에게 지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다. 부모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걷다가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세대가 서로를 배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동안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지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손주들이 졸린 눈으로 부모에게 기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작은 여행이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세대 간의 연결, 그리고 삶의 따뜻함을 다시 확인한 특별한 순간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뜻밖의 늦둥이 소식. 50대 중년 부부 준호와 은희는 이미 28세 딸 지윤을 둔 부모였다. 딸이 대학과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집안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병원에서 뜻밖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준호야, 나 임신했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한참 멍하니 앉아있다가 겨우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정말 우리 늦둥이라니?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순간 지윤이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아빠, 진짜예요? 지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란 눈을 숨기지 못했다. 응,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도 돼. 은희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힘들면 제가 뭐든 도와줄게요. 지윤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마워, 지윤아. 내 말 듣고 나니까 힘이 나네. 준호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임신 기간 동안 은희는 체력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다녔고 준호는 집안일과 마음의 지지로 은희를 도왔다. 작은 실수와 장난스러운 말들 속에서도 부부는 서로를 웃음으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긴장과 설렘이 최고조에 달했다. 병원에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자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안았다. 우리 드디어 만났구나. 준호가 속삭였다. 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아기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우는 동생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늦둥이는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과 웃음을 가져왔고 뜻밖의 축복 속에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몰래 남긴 사랑. 결혼 후 바쁘게 살아가던 나는 어머니의 부재를 늘 마음 한켠에 안고 있었다.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남긴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 바쁘게 살아가는 너를 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 요즘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 그럴 때마다 이 작은 선물을 꺼내보고 나를 떠올리길 바란다. 너는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늘 믿고 응원하고 있어. 어릴 적 너와 함께 걷던 길, 함께 웃었던 순간들, 작은 소원 하나하나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혹시 외롭고 슬플 때면 내가 너를 안아주는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 용기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너의 행복을 제일 먼저 바라고 있어. 힘들 때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작은 선물들을 보면서 내 사랑과 응원을 느끼길. 내가 웃고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마음으로 웃고 있을 거야. 내 사랑은 늘 내 곁에 있어, 언제나. 편지와 함께 있던 작은 목걸이와 사진첩 속에는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풍경과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꺼내보길 바랐던 듯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 선물을 발견한 후 나는 어머니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몰래 남겨둔 편지와 선물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었다. 작은 상자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 그 후 나는 목걸이를 늘 지니며 편지를 틈틈이 읽었다. 살아생전 직접 들려주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삶이 지치고 힘든 날에도 나는 어머니의 몰래 남긴 사랑을 통해 위로와 용기, 사랑을 얻는다. 밥상 위의 고백, 친구에서 연인으로. 30대 직장인 민준과 20년 지기 친구 지혜는 오랜만에 동네 맛집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기에 대화는 늘 자연스럽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민준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요즘 회사 힘들지? 지혜는 응, 매일 야근이야. 근데 너도 별반 다르지? 라며 맞받아쳤다. 서로의 일상과 회사 이야기, 어릴 적 추억까지 오가며 식탁 위는 웃음과 농담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중 민준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나 사실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마음은 항상 달랐어. 지혜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순간 심장이 뛰었다. 친구로만 알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고백하다니. 장난이지? 라며 웃음을 띄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이어 말했다. 장난 아니야. 20년을 함께하면서 너와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했어. 이제는 친구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랑 연인이 되어줄래?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주변 소음이 사라진 듯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지혜는 어린 시절 서로 장난치던 기억과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설렘과 긴장, 두려움이 섞인 순간이었다. 그때 민준은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한 번만 연인으로 시작해볼래?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응, 한 번만 연인으로 시작해보자. 식사 후 거리로 나선 둘은 어색하지만 즐거운 걸음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민준과 지혜만의 설렘이 느껴졌다. 오랜 우정 속에서 싹튼 사랑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장난스럽게 지혜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고백했으니까 앞으로 너도 내 장난 다 받아줘야 해. 지혜는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다. 알았어. 그 대신 너도 내 장난 받아야 해. 둘은 서로 웃으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바뀐 새로운 시작을 즐겼다. 그날 점심 한 끼, 짧은 고백과 긴장, 설렘과 웃음이 뒤섞인 순간은 20년의 우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새로운 나를 향한 도전. 60대 정순이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체중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평생 가족과 남편, 손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 말은 충격이자 깨달음이었다.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한 다이어트는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며 건강한 식단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기가 몰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손주가 할머니 같이 산책 가요. 라고 밝게 말하면 순이는 다시 힘을 내곤 했다. 어느 날 순이는 다이어트 모임에 참여했다. 나이와 체형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며 운동과 식단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다 보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나이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3개월이 지나 체중은 조금씩 줄고 건강 상태도 개선되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라고. 되뇌는 순이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생기가 넘쳤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손주에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단다. 손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최고. 순이의 다이어트 도전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웃음과 희망을 주었다. 서로를 위한 준비. 가족여행을 떠난 어느 주말, 아침부터 설렘 가득한 집안은 분주했다. 부모는 짐을 챙기며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과 작은 장난감까지 꼼꼼히 준비했다. 아이들은 짐이 너무 많다고 장난을 치면서도 부모가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부모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서로 순서를 바꿔 쉬고 음료와 간식을 나누며 피로를 덜었다. 여행 중간 부모는 아이가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일정과 코스를 조정했다. 아이는 부모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몰래 찾아 추천하며 작은 배려를 보여주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아이는 부모가 앉아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모래사장에서 놀이를 즐기는 동안 부모는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다. 저녁 숙소에 들어서자 아이는 미리 준비한 작은 편지와 함께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모는 아이가 여행 내내 보여준 배려와 관심에 감동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작은 손길들이 모여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그날의 배려와 사랑은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소동 속의 감동. 중년의 직장인 민수는 오늘도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한마디 툭 던졌다. 오늘도 회의 늦게 끝났지? 빨리 손 씻고 와. 평소 같으면 짜증이 치밀었겠지만 오늘 민수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부엌에서 보니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접시가 엉망이었다. 민수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너희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니 하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민수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접시 아래 몰래 숨겨둔 작은 쪽지와 초콜릿이 보였다. 아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민수는 갑자기 눈가가 젖었다. 아이들은 부모 몰래 준비한 작은 이벤트였고 아내도 몰래 눈치를 챙기며 웃음을 지었다. 평범한 하루, 반복되는 잔소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가족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중년의 삶은 지루하고 피곤하기만 한 줄 알았지만 가족의 작은 장난과 배려 속에서 웃음과 감동,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노와 짜증은 잠시였고 그 뒤에 남은 건 깊은 감사와 행복이었다.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매일 조금씩 웃으며 살아야지. 아버지의 낡은 지갑. 민호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가죽은 갈라져 윤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순간 아버지가 새 지갑을 사셔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스쳤다. 괜히 마음이 짠해진 그는 지갑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종이 쪽지가 접힌 채 발견되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눈앞에 나타난 건 어린 시절 자신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적혀 있었고 색이 바랜 크레파스 그림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유치한 쪽지를.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셨던 것이다. 회사에서 힘든 일로 돌아가신 날에도 생활비를 빠듯하게 챙겨나가던 날에도 아버지는 늘 이 쪽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오신 셈이었다. 그제야 민호는 어린 시절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면서도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보여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수가 적어 무뚝뚝해 보였지만 지갑 속 작은 쪽지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을 그 긴 세월이 눈앞에 그려졌다. 민호는 조심스레 지갑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고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낡고 초라해 보이던 지갑은 사실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품은 보물이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손에 새 지갑을 쥐어드리면서도 낡은 지갑만큼은 집안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앞치마. 현수는 주말에 집에 들렀다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오랜만에 마주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얼룩이 군데군데 베어 있고 끈도해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현수는 순간 마음이 쓰였다. 엄마, 앞치마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앞치마가 제일 편해. 오래 써서 그런가 손에 착 감긴다. 하지만 그 앞치마에는 단순한 편안함 이상이 담겨 있었다. 현수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그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어린 시절 배고프다며 울 때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밥을 차려주던 모습. 시험에 떨어져 속상해 집에 돌아왔을 때 앞치마로 손을 털며 따뜻한 국을 내주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앞치마와 함께였다. 현수는 부엌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앞치마를 다시 바라보았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 때 걸치는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몰래 백화점에서 새 앞치마를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선물로 내밀면서도 문득 주저했다. 새 것은 반짝였지만 어머니의 손때, 묻은 앞치마만큼의 이야기는 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지만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상을 차리셨다. 이건 특별한 날에 쓸게. 하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에 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앞치마는 비록 낡았지만 가족의 기억과 사랑을 꿰맨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를 위한 작은 기적. 평소 집안일과 직장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던 엄마를 보며 대학생인 민재 22세와 수아 20세는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다.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아침부터 몰래 준비한 두 사람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재는 엄마가 좋아하는 브런치를 만들고 수아는 꽃다발과 손글씨 편지를 준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가 편하게 쉬고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어요. 작은 브런치, 꽃, 편지 모두 엄마를 생각하며 준비했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사랑하고 감사해요.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과 식탁을 꾸몄다. 엄마가 거실에 나오자 화사하게 꾸며진 집과 따뜻한 브런치, 편지와 꽃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재와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우리랑 편하게 쉬세요. 마음껏 행복하게 보내세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엄마에게는 큰 감동과 행복이 되었다. 그날 오전, 가족은 브런치를 함께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가 되자 엄마는 집안일을 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살짝 제지했다. 엄마는 두 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진 순간이었다. 엄마의 비밀 휴가. 엄마 지은은 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집안일, 장보기, 아이들 학업 챙기기까지 쉬는 날 없이 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노고를 늘 당연하게 여겼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들과 남편은 조용히 모여 계획을 세웠다. 평소 엄마가 꿈꾸던 휴가를 몰래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민재와 수아는 온라인으로 숙소와 교통편을 예약하고 작은 편지와 꽃을 준비했다. 남편은 집안일과 일정을 정리하며 엄마가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겼다. 휴가 당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이 안내하는 차에 올랐다. 도착한 곳은 엄마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어 했던 산속 펜션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보며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재와 수아는 준비한 편지를 건넸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요. 매일 고생하는 엄마에게 감사해요. 그 순간 엄마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몸소 느꼈다. 매일 희생하고 봉사하던 엄마에게 가족이 선물한 휴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의 위로였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평생 잊지 못할 행복과 감동이 가족 안에서 피어났다. 여행에서 만난 기적. 대학생 수미는 혼자 떠난 해외 배낭여행 중이었다. 설렘과 자유로움이 가득했지만 어느 날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했다. 길을 잃고 무심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뒤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위협을 느꼈다. 순간의 공포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34세 한국인 남성, 현지에서 일하는 사업가 승현이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한 길로 이끌었다. 수미는 처음엔 긴장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글썽였지만 승현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승현은 수민이 여행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안내하고 그녀의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위험 속에서 느낀 감사와 안도, 그리고 함께한 시간 속에서 싹튼 감정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 여행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수미는 조심스레 말했다. 처음 만난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여행이 특별해졌어요. 승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여행은 끝났지만 서로에게 남긴 따뜻한 기억과 설렘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여행에서 시작된 믿음과 관심은 곧 서로의 삶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위험 속에서 만난 인연이 사랑으로 자란 순간이었다. 오해 속에서 피어난 진심. 중년의 준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로 큰 손해를 입히고 말았다. 동료와 상사는 준호를 비난했고 가족까지 그의 책임을 묻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엔 깊은 좌절과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그때 준호는 오해를 키운 또 다른 문제와 마주했다. 아내 미경은 준호가 회사 일에 몰두하며 가정에 신경을 덜 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 준호는 은밀히 가족을 위해 저축을 하고 손주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며 가족과 동료를 만나 오해를 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동안 몰랐던 가족과 동료에 대한 배려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표정들이 하나둘 부드러워지며 준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에서 상사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준호 씨의 책임이 컸지만 실수로부터 배운 점이 더 크다. 앞으로 기대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미경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동안 오해했지? 미안하고 고마워. 미경은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준호의 실패와 오해는 결국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가족과 동료 사이에 신뢰와 따뜻함이 새로 싹텄다. 우연한 전시회 방문. 청년 태연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과 무력감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작은 현대 미술 전시회 간판을 발견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들어선 전시회 안 색채와 형상이 뒤엉킨 다양한 작품들이 그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색채와 추상적 이미지가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한 작품 앞에서 태연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겹겹이 쌓인 붓자국과 강렬한 색감 속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것을 느꼈다. 삶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빛을 찾을 수 있구나. 태연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상대화하며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관람객이 다가와 짧게 말했다. 이 작품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볼수록 위로가 돼요. 태연은 낯선 이의 공감에 미소를 지으며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전시회를 나서며 그는 삶에 대한 작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연한 전시회, 방문이 자신에게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연은 그날 이후 종종 전시회를 찾아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삶을 한층 풍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우연이 가져온 큰 변화였다. 잃어버린 시간, 다시 찾은 꿈. 그는 젊은 시절 음악가의 꿈을 품고 있었다. 기타 한 대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설레던 날들, 작은 공연장에서 손님 앞에 서던 떨림과 흥분,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결혼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꿈은 점점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자신을 묻었다. 중년이 된 어느 날, 사무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오래전 기타를 떠올렸다. 서랍 속 먼지가 쌓인 그 기타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열망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퇴근 후 작은 음악교실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긴장되었지만 한 곡 한 곡 연주할수록 젊은 날의 설렘과 자유를 되찾는 느낌이었다. 가족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선택을 이해했다. 아이들은 아빠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모습에 감탄했고 아내는 묵묵히 그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뤘을 뿐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중년의 그는 이제 음악과 가족 두 가지를 모두 품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취방의 밥상.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 처음으로 집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혼자 낯선 도시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혹여 외로워 울지는 않을까? 이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삿날 빈방에 짐을 풀어주는 아들을 보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반찬통에 이것저것을 담기 시작했다. 매일 먹이던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미역국까지. 작은 반찬통들이 하나둘 쌓이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먼 길을 달려 아들의 자취방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부엌에 들어가 반찬을 꺼내놓으니 텅 비었던 방 안이 금세 집처럼 변했다. 아들이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괜히 미소가 났다. 라면만 먹고 살 순 없잖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다.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나는 그 밥상 위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았다. 언젠가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이 밥상을 떠올리며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년 부부의 여행. 중년의 부부 지훈과 수지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후 오랜만에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 업무, 집안일 속에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었던 날들이 이어진 후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숨결과 같은 시간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걷는 동안 모래사장 위로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지훈은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고 저녁이 되어 작은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훈은 그동안 무심했지만 늘 고마웠어라고 조용히 말했고 수진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나도 당신 덕분에 힘들 때 버틸 수 있었어라고 답했다. 둘은 젊었을 때의 꿈과 실패, 함께 겪었던 어려움,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감사함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제스처와 말투 하나하나가 이제는 깊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아오는 바닷가 길을 손을 맞잡고 걸으며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함께 만든 정원. 퇴직 후 하루하루가 무료하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져 대화는 짧아지고 웃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작은 정원 하나 가꿔볼래? 처음에는 사소한 생각처럼 들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텃밭을 마련하기로 했다. 흙을 고르고 꽃과 채소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단순한 일상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손길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내가 해주는 물주기를 따라하면서 그는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새삼 느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은 시간 함께 땀 흘리며 꽃봉오리를 지켜보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어느새 작은 정원에는 채송화, 토마토, 상추, 바질이 어우러져 푸르른 풍경을 이루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 작은 손길 하나에 담긴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정원은 단순한 꽃과 채소가 아니라 중년의 두 사람에게 남은 삶을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정말 함께해서 다행이야. 아내는 미소로 답하며 정원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함께한 새벽 시장. 수험생 시절 밤새워 공부하던 내 방은 언제나 어둡고 고요했다. 새벽녘이면 피곤해 절어 책상에 엎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내 어깨를 다독여 주셨다. 어느 날은 내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는지 엄마가 속삭이듯 말했다. 잠깐 나랑 바람 쐬러 갈래? 그렇게 손을 잡고 나간 곳은 동네 새벽 시장이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시장은 의외로 활기가 넘쳤다. 분주히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갓 쪄낸 호빵에서 피어오르는 김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호빵 2개를 사서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치지 않는 게 더 소중해. 그 따뜻한 말과 호빵의 온기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내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는 응원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힘들 때마다 그 새벽을 떠올린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새벽의 공기, 그리고 호빵 속 달콤한 팥소. 세월이 흘러 시장의 풍경은 변했지만 내 기억 속 그 순간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남아 나를 위로한다.